이 집에서 나가세요! 마른 잎이 바람에 날리는 추석 아침,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김말순의 부엌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썰고 양념을 버무리는 그 손길에는 평생을 부엌에서 보낸 이의 숙련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해. 그이가 좋아하던 대로. 말수는 중얼거리며 남편의 제사상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배운 시어머니의 비법 그대로 5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방식 그대로 그녀의 손끝에서 전통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아침의 의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또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윤서진이 부엌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기지 않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사상이니까 그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이라. 아니, 제 말은 이런 거 다 누가 먹냐고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음식 낭비하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서진의 말에 말수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되풀이되는 갈등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편안하게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낭비가 아니라 정성이야. 음식은 나눠 먹으면 되는 거고. 정성이요? 이런 구식 방식이 무슨 정성입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서진은 말순이 준비해둔 음식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포장된 음식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깔끔하고 현대적이고 아무도 저런 촌스러운 음식 안 먹어요. 뭐 하는 거야?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은 그녀가 밤새 준비한 음식들을 쓰레기통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그건 내 남편, 내 시아버지를 위한 거야. 손 놓으세요. 아니, 왜 이러세요 갑자기? 두 사람의 실랑이 속에서 테이블 위에 술병이 넘어졌습니다. 병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아들 이상우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깨진 술병과 울고 있는 아내, 그리고 충격에 굳어버린 어머니를 오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내가 음식 좀 정리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더니 술병을 던지셨어. 서진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 실수로 넘어진 병이었는데 서진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요즘 왜 이러세요? 서진이가 집안일 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이상우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향한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팔에 매달려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항상 내가 뭘 해도 내가 언제 그랬니? 내가 언제 내게 그런 말을 했니? 말순의 항변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상우는 서진을 안고 달래기에 바빴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말순의 눈에서는 서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오늘은 편하게 쉬세요. 서진이가 다 준비할 테니까. 하지만 제사는 제사요? 요즘 누가 그런 거 챙겨요? 형식적으로만 하면 되지. 이상우의 말에 말순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가치가 형식적이라니. 그녀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우이 이경숙과 이미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고모님 오셨어요? 어머니가 또 화를 내셔서요. 서진이 신우이들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숙과 미자는 말순을 향해 실망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올케, 요즘 왜 그래?
서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집안일 하는데.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간편하게 해.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 시누이들의 말에 말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이상우의 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서진의 편을 들며 말순을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올케, 서진이가 올케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아들 하나 키운다고 고생했다고 이제 와서 며느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마침내 이상우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라고? 잠시 밖에 나가서 마음 좀 가라앉히세요. 오늘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내 말은 나더러 집에서 나가라는 거니? 그냥 잠시만요. 서진이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니까.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아들의 입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 알았다. 말순은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한번 바라본 후 그녀는 작은 가방에 몇 가지 물건을 넣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이상우의 품에 안겨 있었고 시누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말순.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집, 가족, 그리고 기억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낯설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15살 손자 이민호의 스마트폰 화면에 붉은 LIVE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휘영청, 보름달 달 밝은 추석 명절날에 과연 김말순 여사님과 며느리 윤서진 사이에는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추석 하루 전날 김말순의 집.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은 매년 그랬듯이 추석 음식과 남편의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녀에게 명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모이고 조상을 기리며 전통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좀 도와줄래? 말순은 손자를 불렀습니다. 이민호는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부름에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게임 중이에요. 그래, 그럼 나중에 도와주렴.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약과도 만들 거야.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저기 대추 좀 씻어줄래? 내 할아버지가 생전에 대추차를 참 좋아하셨거든. 민호는 물기 있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즘 브이로그 같은 거 찍고 있어요. 명절 분위기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게 뭐니? 브이로그? 그냥 일상 영상 같은 거예요. 제 채널에 올리는 거. 말수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하니까요. 그래, 마음대로 해. 할머니는 잘 모르지만 민호는 스마트폰을 주방 선반에 올려두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집안 곳곳을 정리하는 모습. 그는 이 평범한 일상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하루 종일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저녁 무렵 아들 이상우와 며느리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길이 너무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명절이라고 다들 움직이니까. 힘들었겠구나. 얼른 들어와서 쉬어라. 말수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서진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정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낡은 집, 촌스러운 풍습, 그리고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일거리만 보였을 뿐. 어머니, 내일 제사는 간소하게 지내요. 요즘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서진의 말에 말수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시아버지 제삿날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아니, 제 말은. 아, 됐어요.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으실 테니. 서진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알았다, 아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말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서글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무리로 여겨지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진 후에도 말수는 쉬지 않고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간소화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에게 남편의 제사는 그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향한 마지막 정성이었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잠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했어요. 내일 맛있게 드세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서서히 밀려오는 소외감. 그녀는 문득 이 집에서 자신이 점점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바뀌는 그 추석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말수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준비된 음식들이 상 위에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서진이 거실로 나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잠옷 차림이었고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하는 거야. 오늘이 내 시아버지 기일이잖니. 아니, 제 말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요. 요즘은 간소하게 해요, 다들. 서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말수는 대답 없이 계속해서 음식을 진설했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세요? 저희는 이런 구식 방식 원하지 않아요. 이게 구식이 아니라 예의야. 조상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예의. 예의요? 죽은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산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예의인가요? 서진의 말에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죽은 사람이라 부르는 며느리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이는 내 시아버지야. 이름이 있고 존재가 있어. 그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아니, 뭐 그렇게 민감하게 구세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서진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포장된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면 충분해요. 전통 방식 고집할 필요 없어요. 뭐 하는 거니? 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음식 다 먹어요? 낭비예요, 낭비. 그녀는 말순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둘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포장된 떡과 과일, 간단한 반찬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요. 깔끔하고 실용적하고.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의 가슴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낡은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말순은 서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하라고. 그건 내 남편, 내 시아버지를 위한 거야. 손 놓으세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두 사람의 실랑이 속에서 테이블 위에 술병이 넘어졌습니다. 소리를 듣고 이상우가 뛰어왔고 이후의 일은 서두에서 본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말순이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까지 현관문이 닫히고 말순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따라 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민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말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너무하셨어요.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어른들의 일이야. 말순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LIVE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말순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경로당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손자. 하지만 혼자 갈 수 있어. 너는 들어가렴. 하지만 괜찮아.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말순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뒷모습은 처연했지만 그 걸음에는 이상한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손자의 스마트폰 라이브 방송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로당으로 향하는 말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가 추석날 집에서 쫓겨나다니. 아들에 나가주세요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순아, 웬일이야? 익숙한 목소리에 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 박덕희였습니다. 74세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인. 그녀는 경찰 강력계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형사 출신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 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말순을 가까운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침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개망나니들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두 사람은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다행히 명절이라 한산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덕희야? 내가 너무 구식이라서?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 아들과 며느리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집에도 못 들어가겠고. 걱정 마. 일단 내 집에서 지내.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법적으로? 무슨 소리야?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작성한 거야. 부양 조건 증여 계약서라고. 덕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순아, 이거 대단한 거야. 이 계약서에 따르면 집은 내 아들에게 증여됐지만 어머니 부양을 조건으로 한 거잖아. 그래, 나는 법적인 건 잘 모르니까. 내 말 들어봐. 이건 중요한 증거야. 내 아들이 너를 내쫓았다는 건 부양 의무를 어긴 거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아들을 고소해? 그래도 내 자식인데. 말순아, 내가 평생 희생해서 키운 자식이 너를 이렇게 대하는데 아직도 자식 걱정이야? 그리고 사실 내가 내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말순이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가방에서 은행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 통장이야.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많은 돈이. 우리 논밭이 있던 자리에 도로를 내게 됐어.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금을 줬지. 근데 내가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얼마나 받은 거야? 100억. 뭐? 100억이라고? 아들과 며느리가 돈만 보고 달려들까봐. 그래서 조용히 해두었지. 나는 돈 때문에 버틴 게 아니야.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이 돈은 내 자존심을 대신 지켜줄 방패였어. 만약 그들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쫓는다면 그때는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지. 말순아,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야. 내 조카가 변호사야. 장세진이라고 가족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지. 확실해? 이렇게 하면 가족 관계가 더 깨질 수도 있어.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확실해.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 한편 말순의 집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봐요. 이거 뭐예요? 민호가 스마트폰을 들고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SNS 계정이 열려 있었고 수백 개의 댓글과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집안 풍경을 라이브로 방송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댓글이. 서진은 마지못해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이게? 화면에는 분노에 찬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어? 진짜 못된 며느리네요. 충격적이에요.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인데? 서진은 라이브 영상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침에 있었던 모든 일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삭제할 수 없어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다운로드했대요. 민호의 말에 서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우 씨, 이거 큰일이에요. 시누이들한테도 연락해야겠어요. 1시간 후 이경숙과 이미자가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SNS에 영상이 퍼지고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내쫓는 장면이요. 뭐라고? 그거 큰일이네. 경숙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지역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100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대요. 경로당 노인들이 그러는데 어머니가 친구 박덕희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뭐? 100억이라고? 시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숙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얹혀 살았다니. 미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렸습니다. 서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희한테 불리해요. SNS 영상 때문에 모두가 저희를 비난하고 있어요. 걱정 마, 서진아. 이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어. 경숙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봐. 말순이가 100억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 이건 우리한테 유리한 일이야. 돈 많은 사람을 우리가 왜 부양해야 해? 미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순이가 최근에 이상 행동을 많이 한다고 소문을 내는 거야. 치매 초기 증상처럼. 서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시누이들의 계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100억의 관리 권한도 자연스럽게 상우에게 넘어올 수 있어. 이상우는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100억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아내와 누나들의 계략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들어와요. 서진이 이상우를 불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100억을 숨기고 있었다니. 너무하지 않아요? 이상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를 내쫓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 돈을 숨기고 있었다면 왜 우리 집에 얹혀 살았던 거지? 당연히 돈을 아끼려고 그랬겠지. 전형적인 수전노잖아. 미자의 말에 이상우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어머니를 찾아야 해. 그리고 그 돈에 대해 물어봐야지. 서진은 이상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그 돈은 당연히 우리 가족이 써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쓰게 둘 수는 없잖아요. 이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덕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대면할 생각을 하니 미안함과 분노, 그리고 궁금증이 뒤섞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덕희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웬일이야, 상우야? 어머니 계신가요? 왜? 이제 와서 어머니가 필요해졌나? 어제 일은 오해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덕희가 문을 더 열자 그 뒤에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상우야, 왜 왔니? 엄마, 돈이 있으면 왜 우리 집에 얹혀 살아?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말순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다 알아요. 엄마가 토지 보상금으로 100억을 받았다는 거. 왜 숨겼어요? 그 돈으로 뭘 하려고 그랬어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우야, 내가 그런 이유로 날 찾아왔니? 당연하죠. 엄마가 우리한테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으니까.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 너희가 나를 버릴 때를 대비한 마지막 방패였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엄마를 버렸다고. 어제 내가 날 집에서 내쫓지 않았니? 이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어제의 일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됐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이제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희는 말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상우, 너 이제 그만 돌아가. 너희 어머니는 이제 너희가 필요 없어.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법적으로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를 저버렸으니 이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지. 이상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덕희는 문을 닫고 말순에게 돌아섰습니다. 말순아, 내 조카가 왔어. 함께 얘기해보자. 거실로 들어서자 장세진 변호사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남성으로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 어머님. 저는 장세진이라고 합니다. 이모님의 소개로 뵙게 되었습니다. 말순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법적 문제는 그녀에게 낯설고 두려운 영역이었습니다. 세진아, 상황을 설명해줘. 덕희가 말했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말순 쪽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두 가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부양조건 증여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아드님이 어머님을 부양하지 않을 경우 증여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왜 그런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세진이 화면을 클릭하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추석날 아침에 있었던 모든 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 서진이 그것을 무시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그리고 이상우가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이게 다 찍혀 있었던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버려졌는지를 다시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네, 손자분이 SNS에 라이브로 방송했더군요. 이미 수천 명이 시청했고 댓글도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세진은 댓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말순을 동정하고 서진과 이상우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가 이걸 왜? 아마 의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명절 브이로그를 찍다가 우연히 모든 상황이 담긴 거죠. 말순은 화면 속 민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증거를 남겼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이 영상은 법정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니까요. 덕희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 내 권리를 되찾는 거야. 말순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법적 분쟁을 벌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배신은 너무나 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계약 위반에 따른 소유권 회복 소송을 제기합니다. 둘째, 이 영상을 바탕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말순은 망설였습니다. 위자료라니? 내가 내 아들한테 돈을 받는다고? 세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권리와 존엄을 되찾는 게 중요해요. 돈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말순아, 이건 내 아들을 벌주기 위한 게 아니야. 내 삶을 되찾기 위한 거야. 그들이 너한테 한 짓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그녀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일어설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세진은 노트북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영상의 중요한 부분들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여러 곳에 백업해 두겠습니다. 말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인 것 같았습니다. 추석날 아침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였던 그녀가 이제는 아들과 법정에서 맞서는 원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덕희가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웬일이니? 할머니 보러 왔어요.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자를 보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제가 찍은 영상 때문에 모두가 엄마랑 아빠를 미워해요. 저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민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진실을 보여준 거야. 할머니, 이거 보세요. 민호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SNS 계정이 열려 있었고 수많은 댓글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들 할머니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본 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지우지 않았어요. 세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원본 파일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민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자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다니 그녀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고마워, 우리 손자. 세진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군, 그 영상 파일을 저한테 보내줄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권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 보였습니다.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있는 할머니 물건들도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그는 작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순의 중요한 서류들과 몇 가지 개인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말순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덕희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세진은 노트북에 민호가 보낸 영상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 무겁고 아팠지만 이제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장세진 변호사와 함께 법정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상우와 서진,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서로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세진이 말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덕희도 옆에서 말순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순아, 넌 그저 진실을 말하면 돼. 두려워할 것 없어. 법정 문이 열리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말수는 앞을 똑바로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5년 가압 12345 소유권 회복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으로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상우 측 변호사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한 가족 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김말순 씨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싶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원고는 토지 보상금으로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피고인 아들에게 숨기고 아들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 행위입니다. 법정에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세진은 차분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최근 들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피고인과 그의 가족은 원고의 건강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원고를 내쫓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우 측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100억 원을 가진 어머니라면 누가 부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 의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세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상대 측 변호사의 주장은 본 사건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재산의 유무가 아니라 계약 위반 여부입니다. 세진은 서류 한 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아버지, 즉 원고의 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부양조건 증여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이상 증여 계약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재판장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신의 변호사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세진은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추석날 아침 피고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담은 영상입니다. 피고인의 의부사들이 SNS에 실시간 방송한 영상으로 피고인이 어머니를 내쫓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상우 측 변호사가 급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불법 촬영된 것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니까요. 세진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영상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방송된 것입니다. 이미 수천 명이 시청했고 공공의 영역에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의부사들이 촬영한 것으로 가정 내 일상을 기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영상 자료는 검토 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양측은 해당 영상을 제출해 주십시오. 세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이상우 측 변호사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음으로 말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진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순 어머님, 추석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순은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남편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평생 해온 대로요.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 음식을 다 치우더니 포장 음식으로 바꾸었어요. 내가 말렸는데 아들이 와서 나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어머님께서 술병을 던지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술병은 신랑이 과정에서 실수로 넘어진 거예요. 이상우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씨, 토지 보상금으로 100억 원을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나요? 숨길 이유가 있었습니까? 말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어요. 만약 자식들이 나를 버린다면 그때는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죠. 그렇다면 이미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왜 아들 집에 의존했죠? 의존이 아니에요. 그건 가족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가족은 서로를 보살피는 거예요. 말순의 단호한 대답에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상우 측 변호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말순 씨,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세진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상대 측은 의학적 근거 없이 원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정합니다. 변호사님, 관련 의학 기록 없이는 그런 질문을 삼가해 주십시오. 이상우 측 변호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순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법정에서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은 사실이 있습니까? 세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이상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께 잠시 진정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럼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까? 그건 맥락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세진은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이 영상에는 피고인이 분명히 어머니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과 모순됩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 자료는 검토 중입니다. 피고인은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단지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영원히 떠나시길 바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가 떠나신 후 연락도 하지 않으셨죠? 찾아간 것도 돈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고요. 이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선서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서진 씨, 추석날 아침에 시어머니의 음식을 버리셨나요? 아니요. 저는 단지 새로운 음식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음식은 너무 많았고 비위생적이었어요. 세진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당신이 시어머니의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위증하고 계신 겁니까? 서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이상우를 힐끗 바라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단지 재판장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증인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위증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재판은 여기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안내하고 SNS 영상 증거와 관련된 판단을 다음 재판에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말순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첫 재판치고는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세진이 말순을 격려했습니다. 덕희도 옆에서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순아,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그들은 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학교를 마치고 바로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호야. 하지만 잘 될 거야. 말순은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걱정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법정에서 거짓말했다면서요? 말순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에게 부모의 나쁜 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일이야. 너는 그냥 학교 공부에 집중하렴.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할머니.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짓은 정말 나빴어요. 말순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한 것도 아팠지만 어린 손자가 이런 가족의 분열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민호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말순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히 집과 돈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과 가족의 참된 의미를 되찾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진의 집 거실. 이상우와 서진 그리고 신우이들은 변호사와 함께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재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SNS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면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김말순 씨의 평소 행동에 대한 증언이 중요합니다.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말순이 언니가 평소에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증언하면 되잖아요. 치매 초기 증상처럼요. 다음 재판에서는 김말순 씨의 정신 상태와 관련된 증언이 필요합니다. 신우이 분들께서 증인으로 나서주셔야 합니다. 다음 재판일. 법정은 첫 재판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SNS 영상으로 인해 이 사건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해당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반면 이상우 측 변호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숙 증인을 부릅니다. 경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말순이 언니는 최근 몇 년간 이상한 행동을 많이 보였습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갑자기 화를 내기도 했죠. 세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의학적 전문가가 아니며 주관적인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정합니다. 증인은 객관적인 사실만 진술해 주십시오. 추석날 아침에도 말순이 언니가 술병을 던지는 걸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재판장님, 이 진술은 SNS 영상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영상에는 술병이 신랑이 과정에서 실수로 넘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증인, 정확히 언제 현장에 도착하셨습니까? 그건 아침 일찍이었어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9시쯤? 재판장님, 영상 타임스탬프를 보면 신우이들이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15분입니다. 다음으로 미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말순이 언니가 매우 흥분한 상태인 것을 봤어요. 서진이는 울고 있었고요. 김말순 씨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매우 위협적이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또다시 영상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정합니다.
증인은 사실대로만 진술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증인은 직접 보지 않은 일을 마치 본 것처럼 증언한 겁니까?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최종 변론과 판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말순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시누이들의 거짓말에 분노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법정에서 거짓말하다 걸린 것을 보며 묘한 통쾌함도 느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시누이들의 위증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말순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야.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호가 말순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민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엄마랑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할머니가 술병을 던진 적 없었어요. 제가 다 봤어요. 그런 말하면 안 돼, 민호야. 그래도 내 부모님이야. 하지만 할머니, 진실은 중요하잖아요. 제가 만약 법정에서 증언하면 어떨까요? 안 돼, 민호야. 넌 아직 어려.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내가 그런 부담을 질 필요 없어. 법원을 떠나는 길, 말순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말순아. 넌 늘 강했어. 이번에도 이겨낼 거야.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의 걸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최종 재판일. 법원 앞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분쟁을 넘어 노모를 내쫓은 아들과 며느리라는 사회적 이슈로 번져나갔습니다. 말순은 세진과 덕희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가슴 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재판 결과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테니까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맞은편에 이상우와 서진, 그리고 시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특히 서진은 창백한 얼굴로 손을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5년 가압 12345 소유권 회복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선언으로 마지막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상우 측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불화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결코 어머니를 내쫓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고가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돈이면 독립적인 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측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고 세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매우 단순합니다. 피고인은 부양 조건으로 집을 증여받았으나 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이며 법적으로 증여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청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원고를 단지 부양해야 할 짐으로 여겼습니다. 원고가 재산이 있든 없든
그녀는 피고인의 어머니입니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 재판에서 제출한 SNS 영상의 전체 버전입니다. 세진이 영상을 재생하자 법정의 대형 스크린의 추석날 아침의 모든 상황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말순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 서진이 그것을 무시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그리고 이상우가 어머니에게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상 속 서진과 신우이들의 대화였습니다. 이제 그 늙은이 좀 내보냈으니 편하겠다. 그래, 어차피 우리 집인데 왜 그렇게 설치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게 웃겨. 이 대화를 들은 법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이상우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누나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진은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고 신우이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님, 이 영상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원고에게 한 행동, 그리고 그들의 진짜 의도를. 세진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원고의 남편, 즉 피고인의 아버지가 작성한 부양조건 증여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증자 이상우는 증여자 김말순을 평생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증여는 취소된다. 세진은 계약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명백히 이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유권 회복과 함께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세진의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상우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상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내쫓을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영상 속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피고인은 부양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소유권은 원고에게 회복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법정에 작은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진과 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어머님. 저희가 이겼습니다. 집도 되찾고 위자료도 받게 되었어요. 세진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덕희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아,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러나 재판장은 아직 판결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증인 이경숙과 이미자의 위증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증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우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의 마지막 선언과 함께 말순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상우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서진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집도
체면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많은 기자들이 말순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김말순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실 계획입니까? 100억 원의 보상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세진이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의뢰인이 지금 많이 지쳐 계십니다. 말순은 세진과 덕희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묘한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그녀는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학교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기셨어요? 말순은 손자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이겼단다. 민호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말순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너는 내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도 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어린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 세진, 덕희, 그리고 민호. 네 사람은 함께 법원을 떠났습니다. 뒤에는 무너져 내린 이상우와 서진, 그리고 신우이들이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말순의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과 존엄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분열을 겪어야 했습니다. 쓰디쓴 승리였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집 앞에는 이사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우와 서진의 짐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짐은 다 실었나요? 말순이 현관에 서서 물었습니다. 이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 달 사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상처는 아직 너무 깊었습니다. 이상우와 서진이 떠난 후 말순은 덕희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말순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말순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장세진이 서류 가방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위자료가 입금되었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어머님의 토지 보상금 관련 서류입니다. 말순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지 결정하셨나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해 둔 게 있어요. 그녀는 서류 한 장을 세진에게 건넸습니다. 맞아요. 50억을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20억은 민호의 교육 자금으로 신탁했고요. 나머지 30억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당장은 여행이나 다녀오고 싶네요. 여행이요? 그래, 평생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못 해봤거든.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할머니, 민호는 달려와 말순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주말마다 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할머니 집은 언제나 내 집이야. 민호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머니랑 저랑 같이 여행 가는 그림이에요. 할머니, 정말로 같이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럼 방학 때 할머니랑 제주도 가자.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엄마랑 아빠를 용서 안 할 거예요?
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민호야. 할머니도 사람이라. 아직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하실 거죠?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내 삶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몇 주 후, 말수는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그 여행을. 출발 전날,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약속했던 여행을 떠나요. 갑판 위에 선 말순.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내 천천히 꽃잎들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여보, 이제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겠어요. 꽃잎들은 바다 위로 흩어졌고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크루즈선이 천천히 항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을 향해.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바다 위로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되찾은 것은 단순히 집과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존엄과 자존심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회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말순 여사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